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인생극장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여러분은 믿었던 가족이 한순간에 낯선 사람이 되어 떠난다면 어떨까요? 상상만 해도 가슴이 찢어질 것 같지 않나요? 이야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릴게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시어머니가 며느리의 숨겨진 진실을 알게 되면서 결국 소중한 아들까지 잃게 된 충격적인 실화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신 후에는 가족이라는 이름 뒤에 숨겨진 진실이 얼마나 잔혹할 수 있는지, 그리고 때로는 사랑하는 마음만으로는 어쩔 수 없는 현실이 있다는 것을 깊이 느끼시게 될 겁니다. 그럼 지금부터 67세 박정순 여사의 가슴 아픈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주인공은 67세 박정순 여사입니다. 젊은 나이에 남편을 여인 후 홀로 아들 하나를 키워낸 강인한 여성이었죠. 민수야, 엄마가 아빠 목까지 해줄게. 걱정하지 마라. 그렇게 30년 넘게 온 생을 아들을 위해 바쳐온 정순 여사였습니다. 아들 민수는 그런 어머니의 희생을 알고 있었습니다. 성실하고 착한 아이로 자라났죠. 그리고 드디어 민수에게도 사랑하는 여자가 생겼습니다. 바로 지은이라는 여자였죠. 어머니, 제가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민수가 처음으로 지은을 집에 데려온 날 정순 여사는 설렜습니다. 드디어 내 아들도 행복한 가정을 꾸리게 되는구나. 지은은 28세의 예쁘고 말똥말똥한 여자였습니다. 첫 만남에서 보여준 밝은 미소와 공손한 인사는 정순 여사의 마음을 한순간에 사로잡았죠. 어머니,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저도 어머니께 잘하는 며느리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정순 여사는 그때 느꼈습니다. 지은의 밝은 미소 뒤로 스쳐 지나간 차가운 눈빛을, 마치 무언가를 계산하는 듯한 그런 시선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순 여사는 그 순간의 느낌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내가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나? 아들이 좋아하는 사람인데. 그렇게 민수와 지은은 결혼했습니다. 작지만 따뜻한 결혼식이었죠. 정순 여사는 그날 정말 행복했습니다. 드디어 내 아들도 가정을 이루는구나. 이제 외롭지 않겠구나. 결혼 초반 몇 달은 정말 평화로웠습니다. 지은은 겉으로는 완벽한 며느리였죠. 시어머니에게 공손하게 인사하고 집안일도 도맡아 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설거지는 제가 할게요. 어머니는 쉬세요. 어머니, 빨래도 제가 다 할 테니까 걱정 마세요. 처음에는 정순 여사도 고마워했습니다. 이런 착한 며느리를 만나다니. 우리 민수가 복이 많구나.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무언가 이상했습니다. 지은은 점점 정순 여사를 집안에서 소외시키기 시작했거든요. 어머니, 민수 오빠가 피곤해하니까 저희 방 앞에서는 조용히 해주세요. 어머니, 저희는 젊은 부부니까 가끔 둘만의 시간이 필요해요. 작은 말들이 하나둘씩 쌓여갔습니다. 정순 여사는 점점 자신의 집에서 남이 된 기분을 느끼기 시작했죠.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정순 여사가 잠에서 깨어 화장실에 가려는데 부엌에서 지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와 통화를 하고 있었던 거죠. 네, 다 준비됐어요. 민수 오빠만 모르면 돼요. 정순 여사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다 준비됐다고. 민수만 모르면 된다고. 뭘 준비한다는 거지? 왜 민수는 모르게 해야 하는 거지? 조금만 더 기다리면 제가 원하던 걸 다 가질 수 있을 거예요. 지은의 목소리는 평소에 민수나 정순 여사 앞에서 들려주던 그 다정한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차갑고 계산적이었죠. 정순 여사는 그날 밤 한잠도 자지 못했습니다. 내가 잘못 들은 건 아닐까? 하지만 분명히 들었는데. 며칠 동안 정순 여사는 지은을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그리고 발견했죠. 지은이 민수가 없을 때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다는 것을. 냉랭하고 무관심하며 심지어 정순 여사를 귀찮아하는 기세까지 보였습니다. 그로부터 일주일 후, 정순 여사는 결심했습니다. 도대체 지은이 뭘 숨기고 있는지 알아보기로 한 거죠. 어느 날 오후 민수는 출근하고 지은은 친구들과 만나러 나간 사이, 정순 여사는 지은의 방에 들어가 봤습니다. 처음에는 별다른 게 보이지 않았어요. 깔끔하게 정리된 방, 평범한 옷들. 그런데 화장대 서랍 깊숙한 곳에서 봉투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두꺼운 봉투였죠. 정순 여사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어봤습니다. 어떡해. 그 안에는 거액이 들어있는 통장이 있었습니다. 예금주는 지은이었고 금액은 5천만 원이 넘었죠. 그리고 낯선 남자와 찍힌 사진들도 있었습니다. 친밀한 모습으로 찍힌 연인 사이임을 한눈에 알 수 있는 사진들이었어요. 이게 뭐야? 이게 대체 뭐란 말이야? 바로 그때였습니다. 문이 열리더니 지은이 들어왔어요. 친구들과의 약속이 취소됐다며 일찍 돌아온 거죠. 지은은 정순 여사가 자신의 서랍을 뒤지고 있는 모습을 보자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어머님. 지금 뭘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은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리고 있었죠. 제 사생활을 뒤지고 계셨군요. 이건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하지만 정순 여사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30년 넘게 혼자 아들을 키워온 강인한 여자였거든요. 지은아, 이게 뭐냐? 이 통장은 뭐고 이 사진들은 또 뭐냐? 정순 여사의 목소리에는 실망과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지은은 잠시 당황했지만 곧 태연하게 대답했어요. 아, 그거요? 별거 아니에요. 그리고는 충격적인 고백을 시작했습니다. 맞아요. 예전에 다른 남자와 약혼했었어요. 2년 동안 사귀었고 결혼 직전까지 갔었죠. 정순 여사의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뭐라고? 그런데 그 사람이 저를 버렸어요. 갑자기 다른 여자가 생겼다면서 저를 차버렸다고요. 지은의 얼굴에는 당당함과 억울함이 동시에 섞여 있었어요. 그래서 이 돈은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모아둔 거예요. 여자는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럼 우리 민수는 이 사실을 알고 있냐? 정순 여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은은 잠시 말이 없더니 차갑게 대답했어요. 굳이 말할 필요가 있나요? 과거는 과거일 뿐이에요. 지금 저는 민수 오빠를 사랑해요. 하지만 정순 여사는 알아챘습니다. 지은의 눈빛에서 진심 어린 사랑을 찾을 수 없었거든요. 진짜 우리 민수를 사랑하는 거냐? 아니면 어머님, 너무 심하게 몰아세우시는 거 아니에요? 저도 상처받은 여자예요. 조금은 이해해 주세요. 그날 밤 정순 여사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내 아들을 이렇게 속여온 거였구나. 이틀을 고민한 정순 여사는 결국 민수에게 모든 것을 털어놨습니다. 민수야, 엄마가 할 말이 있다. 왜요,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지은이 말이야. 지은이가 너한테 숨기고 있는 게 있어. 정순 여사는 차근차근 지은의 과거 약혼 사실, 숨겨둔 돈, 그리고 의심스러운 행동들을 모두 말했습니다. 하지만 민수의 반응은 정순 여사가 예상했던 것과 완전히 달랐어요. 어머니 설마 이런 걸로 지은이를 의심하신 건 아니죠? 민수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어머니, 지은이도 상처받은 여자예요. 과거에 배신당한 적이 있어서 불안해하는 것도 이해할 수 있잖아요. 민수야, 그게 아니야. 엄마는 분명히 봤어. 지은이가 누군가와 통화하면서 어머니, 민수가 처음으로 어머니에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왜 늘 지은이를 의심하세요? 처음부터 지은이를 못마땅해 하셨잖아요. 민수야, 엄마는 너를 걱정해서. 저는 지은이 없이는 못 살아요.
지은이가 제 전부예요. 민수의 눈빛에는 더 이상 어머니를 향한 애정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차가운 실망과 분노만 있었죠. 어머니 죄송하지만 저희는 따로 나가서 살겠어요. 정순 여사의 가슴에 큰 구멍이 뚫린 것 같았습니다. 민수야, 엄마 말 좀 들어봐. 어머니 더 이상 지은이를 괴롭히지 마세요. 저희는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일주일 후 민수와 지은은 정말로 집을 나갔습니다. 그날 밤 정순 여사는 텅 빈 집에 혼자 남아서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내 아들을 내가 잃어버린 거야. 그렇게 6개월이 흘렀습니다. 정순 여사는 혼자서 쓸쓸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어요. 가끔 민수가 안부 전화를 하긴 했지만 예전 같은 따뜻함은 없었죠. 그러던 어느 날 정순 여사에게 낯선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혹시 민수 씨 어머님 되시나요? 네, 그런데 누구세요? 전화기 너머의 남자 목소리는 무겁고 씁쓸했습니다. 저 지은 씨의 전 약혼자입니다. 정순 여사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뭐라고요? 제가 갑자기 연락드려서 죄송합니다. 하지만 어머님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요. 남자의 목소리에는 깊은 상처와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사실 지은 씨가 저를 버린 겁니다. 네? 지은 씨는 제가 사업에 실패하자마자 저를 떠났어요. 그 전까지는 결혼 준비까지 다 했었는데 정순 여사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제가 어려워지니까 갑자기 다른 남자를 만났다고 하더라고요. 바로 민수 씨였어요. 그럼 지은이가 우리 민수를. 내 안정된 직장의 착한 성격 그리고 무엇보다 어머님 같은 든든한 후원자가 있다는 걸 알고 접근한 거예요. 그 순간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지은이 숨겨둔 통장 낯선 남자와의 사진 그리고 그날 밤 들었던 전화 통화. 다 준비됐어요. 민수 오빠만 모르면 돼요. 그 말의 의미를 이제야 정순 여사는 완전히 이해했습니다. 지은은 처음부터 아들과의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 안정된 삶과 경제적 보장을 위해 민수를 선택한 거였어요. 어머님,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하지만 그 여자는 정말 위험한 사람이에요. 전화를 끊은 후 정순 여사는 며칠 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지? 민수한테 말해야 하나? 하지만 민수는 이미 나를 믿지 않는데. 그로부터 1년이 더 흘렀습니다. 정순 여사는 그동안 지은의 정체를 알리려고 몇 번 시도했지만 민수는 끝까지 어머니를 믿지 않았어요. 오히려 어머니는 왜 그렇게 지은이를 싫어하세요? 라며 거리감을 두었죠. 그런데 어느 날이었습니다. 문 앞에서 누군가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어요. 정순 여사가 문을 열어보니 수척해진 얼굴에 민수가 서 있었습니다. 어머니, 민수의 얼굴은 완전히 망가져 있었어요. 며칠 잠들지 못한 듯 눈은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고 옷은 구겨져 있었죠. 민수야, 왜 이렇게? 민수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습니다. 어머니 지은이가 저를 떠났어요. 뭐? 다른 남자와 외국으로 갔어요. 돈도 다 가져갔어요. 정순 여사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화가 나면서도 동시에 아들이 너무 불쌍했어요. 어머니 제가 바보였어요. 어머니 말이 맞았어요. 민수는 온몸으로 울고 있었습니다. 지은이는 처음부터 저를 이용만 한 거였어요. 제 돈으로 다른 남자와 새 출발을 준비하고 있었던 거예요. 정순 여사는 아들을 꼭 안아주고 싶었지만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민수야, 이제라도 깨달으니 다행이야. 하지만 민수의 상처는 너무 깊었습니다. 직장도 제대로 나가지 못하게 되었고 친구들과도 연락을 끊었어요. 집에서도 말없이 있다가 밤에 술을 마시러 나가기 시작했죠. 민수야, 이래서는 안 돼.
정신 차려야지. 어머니, 저는 이미 망가진 사람이에요. 어차피 다시 일어설 수도 없어요. 그러던 어느 날 민수는 집에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3일, 일주일, 한 달. 정순 여사는 미치기 직전이었어요. 경찰서에 신고도 하고 민수의 친구들에게도 연락했지만 아무도 민수의 행방을 알지 못했습니다. 민수야, 어디에 있니? 엄마한테 돌아와. 그렇게 3개월이 더 흘렀습니다. 정순 여사는 이제 완전히 홀로 남았습니다. 텅 빈 집에서 아들의 어릴 적 사진을 바라보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어요. 민수야, 엄마가 너를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가끔 민수에 대한 소식이 들려오기도 해요. 어디선가 일용직으로 일하고 있다는 얘기도 있고 술에 의존하며 살고 있다는 얘기도 있었죠. 하지만 민수는 어머니에게 연락하지 않았어요. 아마도 너무 부끄럽고 죄송해서 그런 게 아닐까요? 정순 여사는 매일 밤 민수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며 잠들어요. 내가 그때 더 강하게 말렸어야 했는데. 내가 더 현명했어야 했는데. 후회의 눈물이 매일 밤 베개를 적십니다. 어느 날 저녁 정순 여사는 민수의 방에 들어가서 책상 앞에 앉았어요. 거기에는 민수가 어릴 때 쓴 편지가 있었습니다. 엄마 사랑해요. 엄마가 세상에서 제일 좋아요. 커서 엄마를 행복하게 해드릴게요. 정순 여사는 그 편지를 읽으며 또다시 눈물을 흘렸어요. 민수야, 엄마는 괜찮으니까 제발 건강하게만 살아다오. 그리고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숨겨진 진실은 때로는 용서할 수도 붙잡을 수도 없는 상처만 남기는구나. 여러분, 이 이야기를 어떻게 들으셨나요? 박정순 여사의 이야기는 우리 주변에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현실적인 이야기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진실을 말해야 할 때가 있어요. 비록 그 진실이 상대방에게 상처가 될지라도 때로는 용기를 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들어온 사람이라고 해서 모두 진심은 아니라는 것, 이것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교훈이겠죠. 정순 여사처럼 홀로 아이를 키우며 살아가시는 많은 부모님들께 이 이야기가 작은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이야기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